축기금 주면 바로 확인하고 있어. 조금 마음에 얼굴에 먹구름이 있어 보이는 것 같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 안녕하세요. 저는 카자흐스탄에서 태어나 한국에 거주한 지 10년이 된 유미연이라고 합니다. OK Friends 봉사단도 했고 재외동포 주청 장학생도 2번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배은총입니다. 저는 중국, 태국, 미국 거쳐서 한국에 온 지 8년 정도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러시아에서 온 데니카트리나라고 합니다. 봉사단 했고 어깨 장학생입니다. 한국에서 산 지 4년 됐습니다. 나는 이제 6년 동안 연애를 좀 오래 했고 남편이랑 어학당 때 만났는데 21년에 코로나 때문에 혼인신고를 먼저 하고 카자흐스탄에서도 한국에서도 23년에 결혼식을 올렸어. 작년에 1월에 아기가 태어났는데 다음 주면 돌이야. 나는 아내랑 2년 연애하고 2020년에 결혼을 했는데 아내는 20년 넘게 해외에서 살은 재외 동포인데 베트남에서 1살부터 살았고 같은 직장에서 만났어. 지금 이제 4년 정도 됐고 7개월 된 아들이 있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 우리는 남편이랑 대학교 공부했을 때 만났고 3년 동안 연애했어. 작년에 먼저 혼인신고 했어. 원래 9월에 결혼식이야. 그 중국에서 살 때 결혼식을 가본 적이 있는데 되게 충격을 많이 받았어. 너무 화려하게 결혼식을 해가지고 장소도 되게 삐까뻔쩍하게 데코레이션 같은 것도 많이 하고 그리고 사람들도 다 옷을 되게 팬시하게 입고 약간 결혼식이라기보다는 무슨 축제에 온 것 같은. 내 아내는 이제 베트남에서 살았었는데 되게 결혼식이 길다고 했어. 한 뭐 2, 3일 하는 결혼식도 있고 못 만났던 사람들도 다 불러가지고 좀 회포를 푸는? 우리 결혼식이야. 왜냐면 우리도 오래 하고 그리고 엄청 화려하게 모든 친척들이나 아는 사람들 다 불러서 춤도 추고 같이 게임도 하고 MC 불러서 아이스 브레이킹 같은 것도 하고 한국이랑 너무 달라. 러시아에서도 카자흐스탄이랑 비슷한 것 같아. 왜냐면 러시아에서 하루 종일 파티 같은 거 하고 있고 아침에 보통 혼인 신고하고 저녁에 파티 같은 거 있고 DJ까지 부르고 혼인신고도 파티야. 그러니까 혼인신고 할 때도 친척들이 오고 친구들도 오고 그때도 예쁘게 하고 다 같이 혼인신고를 하고 사인하고 그러는 거야.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직장으로. 바쁘겠네 그날. 맞아. 한국 결혼식 문화가 우리나라랑 너무 달라서 조금 마음에 너무 빨리 끝나고 축가할 자리인데 그런 느낌 안 받아. 한국에서 결혼식 할 때 일반 한국 결혼식 하고 그 다음에 식당 같은 거 빌려서 거기서 이제 애프터 파티 같은 거 했어. 너무 비슷해. 진짜? 거의 대답이 진짜? 거의 똑같은데 너무 충격을 받았어. 내가 성남 쪽에 사는데 저기 멀리 막 김포 이런 데까지 열심히 운전해서 갔는데 결혼식이 30분 만에 맞아, 끝난 거야. 맞아. 이게 뭐지? 왜 온 거지? 나는 이런 생각도 좀 들었던 것 같아. 또 결혼식이 뭔가 축가하는 게 아니라 숙제하는 느낌? 그러니까 빨리빨리 뭔가 빨리빨리 하고 웨딩홀에서 하는 결혼식은 다음 타임이 있으니까 빨리빨리 뭔가를 하려는 느낌이 너무 맞아. 보이는 것 같아. 결혼식에 좀 주인공이 비춰지지 못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나도 결혼식을 야외에서 했어. 나는 야외에서 애프터파티 하고 친구들, 친척들 불러가지고 우리도 약간 축제처럼 예쁘겠다. 하루 종일 했어? 아침에 시작해서 한 오후까지? 오후 5시까지. 그러면 오래. 나 아직 결혼식에 안 해봤는데 근데 처음에 한국에서 결혼식 갔을 때 너무 놀랐어. 축기금 주면 바로 확인하고 있어. 근데 러시아에서 이렇게 하면 무례할 것 같아. 30분 동안 그냥 보고 밥 먹고 다 끝났어. 이거 좀 별로요. 네, 왜냐면 친구들이 오면 그냥 결혼식 가면 너무 아까울 것 같아.
우리 남편이랑 처음에 만났을 때, 연애했을 때 언어 때문에 문제가 있었어. 왜냐면 하고 싶은 말이 말할 수 없어. 나 한국어 아예 몰라서 연어만 쓰고 있었어. 남편이도 연어 배우니까 잘 완벽해 알지 않나. 조금 어려웠어. 근데 지금은 같이 살다 보니까 나도 한국어 좀 배우고 그 연어도 좀 배우고 우리 섞어서 말해 이제 괜찮아졌어. 나도 연애를 좀 오래 했다 보니까 같이 자란 느낌이라 문화 차이를 못 느꼈던 것 같아. 남편이 한국 사람이지만 오픈 마인드라서 문제 같은 것들 별로 없었던 것 같아. 나도 되게 비슷한 것 같아. 나도 아내가 이제 해외에서 오래 살았다 보니까 공감하는 부분이 되게 많았어. 한국에 8년 전에 처음 왔을 때는 되게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았고 트러블이 많이 있었어. 디스어그리먼트도 많고 왜 이렇게 생각하지? 그리고 그 친구들도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해? 라고 이렇게 하는 게 되게 많았는데 아내랑은 그런 게 거의 없었어. 그래서 되게 자란 환경이 비슷하니까 생각하는 것도 되게 비슷하고 가치관, 이런 결혼에 대한 생각이나 아니면 앞으로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크게 그렇게 어려웠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 사실 한국에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몇 개 있는데 그나마 너무 한국에 가지고 있는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출산에 관련된 혜택 같은 거가 맞아. 되게 많은 것 같아. 와, 이런 것까지 배려를 해주나 싶은 게 많이 있었는데 주차장에 이제 그 임산부 맞아. 배려석 있는 거라든지 아니면 지하철이나 버스에도 이제 배려석 이렇게 되게 좋은 것 같고 나는 이제 임신을 안 해서 잘 모르지만 아내가 이제 주변에서 너무 이렇게 배려를 많이 해줘. 내가 이제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 가서도 임산부가 왜 이런 걸 드냐, 되게 가벼운 거거든. 가벼운 건데도 이런 거 함부로 들지 마라 뭐 이렇게 배려해 주는 거가 아내가 되게 고마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임산부를 향한 되게 배려심이 많은 것 같아. 맞아. 아까 임산부석 얘기했는데 나는 다행히 임신했을 때 지하철 탔을 때 그래도 모든 분들이 양보를 해주셨는데 그것도 너무 기분이 좋았고 산후조리원 같은 것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출산을 하면 병원에서 나오면 바로 집 가서 친척들이 많이 와. 너무 힘든데 친척들 챙겨줘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설거지도 해야 되고 요리도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산후조리원에 가면 최소 일주일 동안은 쉴 수 있으니까 그것도 너무 좋은 것 같고 혜택들도 많아서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아. 나 아직 아기가 없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조금씩 알아보니까 혜택이 진짜 많았고 나한테 신기한 거 아기 태어날 때 그 날짜가 잡을 수 있어. 아 맞아. 근데 그 예상한 날짜에 안 나올 가능성이 있잖아. 그래도 날짜 잡아서 이제 유도분만 같은 거 하고 제왕절개 뭐 수술이니까 그것도 날짜 잡아서 할 수 있으니까 그 출산 예정일에 출산했어? 그날에 그날? 했어. 오. 엄청 신기하게 출산 예정일 지나고 나왔거든. 얼마 지나. 한 이틀 지나고 아이고. 원래 자연분만 하고 싶었는데 아기가 안 나와가지고 말을 안 들어서. 최소 2명 낳고 싶어. 왜냐면 나는 외동이라 좀 외로웠어. 어렸을 때. 옛날에 3명 낳고 싶다고 했는데 낳다 보니까 3명 좀 많은 거고 2명이 다 좋은 것 같아. 그리고 한국 교육 시스템이 조금 경쟁이 너무 많은 것 같아. 초등학교는 모르겠지만 중학교 때부터 너무 심하잖아. 대학교까지도 그건 어떻게 할 수 없겠지만 일단은 국제학교 생각하고 있어. 나도 그런 것 같아. 나는 해외에 있을 때 많이 바쁘셔가지고 동생이 한 명 있긴 한데 되게 외로웠어. 그래서 동생이랑 놀았고 그 기억이 되게 좋았어서 최소 3명 생각을 했었다가 지금 이제 육아의 매운맛을 보고 아, 셋은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도 둘 지금 생각하고 있고 나는 해외에서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학교였거든. 학교가 우리는 3시에 끝났어. 그 이후 시간에는 되게 자유롭게 친구들이랑 놀고 자기계발 같은 거 하고 한국은 너무 이제 공부만 하고 학원 막 너무 많이 다니고 이러니까 국제학교에 보내거나 아니면 우리는 외국에 다시 나가고 싶은 마음도 조금 있는 것 같아. 근데 애기들이 한국어만 배울 거야? 우리는 영어도 가끔 쓰고 있어. 그래도 노력하고 있어. 웬만하면 2개를 배웠으면 좋겠지만 내 희망. 우리는 남편이 애기들이 2명이 있고 싶었는데 다 너무 비싸서 그 2명이 너무 힘들 것 같대.
두 명이 예전인데 근데 아직 몰라. 아들, 딸 누구 낳고 싶어? 딸 하고 싶어 딸. 남편이. 나는 이 질문에 아들이라고 대답한 사람 단 한 명도 못 봤어. 아, 우리 아들, 남편. 딸 진짜? 게임 같이 하고 싶다고 그래서 아들 낳고 싶었는데 지금은 딸이 최고래. 아니 아들 좋은 아들 좋아. 조금 잘하는 아들, 딸들을 보면 확실히 아들이 에너지가 훨씬 많아. 맞아. 막 엄청 많이 뛰어다니고. 근데 딸들은 보통 다 이제 가만히 앉아서 뭘 하니까 이제 아들 둔 부모님들은 항상 이제 얼굴에 먹구름이 있어 보이는 것 같은. 우리 아기들이 있을 때 그 러시아와 한국어 알려주고 싶어. 왜냐면 그 우리 부모님이 한국어 잘 모르니까 나도 한국어 완벽하지 않으니까 러시아로 말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근데 어쨌든 한국 학교 다니면 한국어를 알 거야. 아마 러시아 학원 알아봐야 이런 생각이 있어. 나는 정체성 혼란이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 카자흐스탄도 어떻게 보면 완전 우리나라 아니고 한국에 오면 한국어를 처음에 몰랐으니까 한국 사람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진짜 나라가 어디냐 이런 생각 많이 들었어. 한국에 태어났으니까 그런 게 없을 것 같아서 이건 벌써 좋은 것 같고 근데 그래도 우리 역사? 알려주고 싶어. 어떻게 지냈는지, 왜 그렇게 됐는지 역사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 나는 제일 가르쳐주고 싶은 거는 글로벌 마인드셋, 그러니까 넓게 생각하는 가치관. 내가 해외에서 자라면서 가장 감사하게 생각했던 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내 생각이 좀 더 넓어지고 꿈도 되게 커졌던 것 같아. 세상은 되게 넓다. 그래서 여행 같은 것도 많이 시켜주고 싶고 세상에 이러한 필요도 있고 이러한 역할을 가진 사람들도 있다. 너가 나중에 커서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라는 걸 많이 경험해주고 싶어. 한 번이라도 해외에 나간 사람들이 확실히 생각이 조금 달라. 맞아. 넓어. 맞아. 좀 더 고집이 없는 것 같아. 좀 더 이제 사람들을 많이 잘 포용하려고 하는 것 같고 less traditional? 좀 더 맞아. 사람들을 좀 더 잘 받아줄 수 있는 것 같아. 맞아. 한국에서 출산하면 일단 혜택들이 많아서 좋은 것 같고 좀 마음이 편해.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 먼저 다 찾아보시고 다 신청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엄청 많은 혜택들 받을 수 있으실 것 같고 도시마다 다른데 우리는 고양시에 살아. 검색해보니까 고양시가 제일 많은 혜택들 줬고 산후조리비, 첫 만남 이용권, 산후도우미 이런 것들 다 합치면 좀 많이 나와. 받는 게 어디야. 그냥 받을 수 있는 거 다 받아야 돼. 고향을 가야 될 것 같아. 많이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우리는 사실 한국어가 좀 어려우니까 인터넷에 사실 찾아보면은 너무 어렵더라고. 나는 봐도 잘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큰 도움이 됐던 게 주변에 이미 결혼을 한 친구들, 그 공동체를 만들어서 같이 육아도 하고 서로 물어보고 그런 혜택들이 있는데 못 받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근데 육아를 이미 경험한 사람들한테 그런 걸 많이 물어보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 또 하나 엄청 꿀팁. 아기 용품은 무조건 당근에서 사야 돼. 아, 장난감도 우리는 성남시 장난감 도서관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거기서 매주 2주일마다 장난감 새로운 거 엄청 많아, 거기. 연회비가 10,000원밖에 맞아. 안 들어. 근데 장난감도 많고 2주 동안 빌릴 수 있어. 오, 육아 고수네. 잘하네. 와, 한국 정말 살기 좋은 나라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 그리고 기저귀나 아기용품 잠깐 써볼 수 있는 그런 서비스도 있어. 그런 건 처음 듣는데 나도? 다운석 같은 거 어디 대여할 수 있어. 고향에서만 네이버에서.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아기마다 잘 맞는 맞아, 기저귀고 안 맞을 수도 있어. 검색해보면 기저귀 샘플 같은 거 있어. 와, 가서 아내한테 알려줘야겠다. 선배인가 이래서 대화를 많이 해야 되네. 오늘 새로운 정보를 또 하나 얻어가잖아. 지금까지 오케이, 톡톡이었습니다. 다음 편도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